샤인머스켓 한 송이에 12,000원 하던 시절 기억하시죠? 지금 서울 마트 앞에서는 세 송이를 12,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5년 사이에 가격이 80% 넘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샤인머스켓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아열대 채소, 강황신품종 포도, 이런 작물들도 똑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정부 권장 신작물이 왜 반복적으로 과잉 생산의 함정에 빠지는지 그 구조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샤인머스켓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시간 순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2018년만 해도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은 전국 포도밭의 4% 정도밖에 안 됐어요. 공급이 적으니까 가격이 높았고 2kg 한 상자에 35,000원씩 받았습니다. 포도계의 에르메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죠. 농촌진흥청에서도 고소득 작물이라고 적극 홍보했고 지자체에서도 묘목 지원에 재배, 기술 교육까지 해줬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020년 가격이 정점을 찍으면서 전국에서 너도 나도 샤인머스켓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 278헥타였던 재배 면적이 2024년에는 6,000헥타가 넘었어요. 8년 만에 23배. 이 정도면 한국 농업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속도입니다. 서울시 면적의 10분의 1이 갑자기 샤인머스켓 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수요가 23배로 늘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공급만 폭발적으로 늘었으니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농가들 사이에서 조기 출하 경쟁이 붙었습니다. 출하가 일주일만 늦어져도 상자당 1,000원씩 떨어지니까 당도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먼저 내보내는 거예요. 추석 대목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덜 익은 샤인머스켓이 시장에 넘쳐나니까 소비자들이 실망하기 시작한 거죠. 예전만큼 달지 않다, 껍질이 질겨졌다. 이런 불만이 쌓이면서 아예 안 사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경북 김천에서 농사짓는 한 분 말씀이 정확합니다. 소비자들의 실망이 쌓이면서 결국 샤인머스켓을 외면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혹시 이거 아셨어요? 지금 샤인머스켓이 거봉보다 싸다는 거. 2021년만 해도 거봉이 샤인머스켓보다 43% 저렴했는데 2024년 10월 기준으로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샤인머스켓이 거봉보다 42% 싸요. 귀족 과일이 가장 싼 포도가 된 겁니다. 경기도에서 포도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농업의 혁신이었는데 지금 현장은 말 그대로 지옥이라고. 상위 10% 농가 빼고는 상자값,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샤인머스켓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신작물들을 보세요. 아열대 채소는 충남에서만 지난 1년 새 재배 면적이 55% 넘게 늘었고 전국에서 700개 가까운 농가가 재배 중입니다. 신품종 포도인 글로리스타, 레드클라렛은 재배 면적이 2년 만에 20배 가까이 뛰었어요. 강황, 루꼴라, 이런 기능성 작물도 고소득, 작물이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신작물을 개발하고 보급하면 언론에서 기회의 작물, 고소득 작물이라고 보도합니다. 그 보도를 본 농가들이 동시에 뛰어들어요. 처음에 들어간 분들은 공급이 적으니까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그 성공 사례가 다시 퍼지면서 더 많은 농가가 진입하고 어느 순간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면 가격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들어온 농가,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쉽게 말하면 먼저 들어간 사람은 돈을 벌고 나중에 들어간 사람은 빚만 지는 구조예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농민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높은 수익이 난다는 정보를 보고 그 작물을 선택하는 건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문제는 정책 설계에 있습니다. 정부가 신작물을 홍보할 때 성공 사례는 크게 알리면서 만약 모든 농가가 같은 작물을 재배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경고는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장 수요가 얼마인지, 재배 면적이 어느 선을 넘으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지 이런 정보가 농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아열대 채소 쪽에서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어요. 충남에서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 여성분이 6년 전부터 아열대 채소를 재배하고 계신데 30가지 넘는 작물을 직거래로 판매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분의 성공 비결이 뭐냐면 대량 생산이 아니라 수요하는 만큼만 생산하고
추가 수요는 다른 농가와 네트워크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직거래 중심이라 과잉 생산 문제가 안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 사례가 퍼지면서 재배 면적이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지금은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 프리미엄이 붙어 있지만 농가가 더 늘어나면 그 프리미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신작물을 도입할 때 전체 농지를 한꺼번에 바꾸지 마세요. 기존 작물 70%, 신작물 30% 정도로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신작물 가격이 폭락해도 전체 소득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둘째, 내가 재배하려는 작물의 전국 재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최근 몇 년간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재배 면적이 매년 2배씩 늘고 있다면 그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신선 농산물 판매만 생각하지 말고 가공이나 직거래 같은 다른 판로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 쪽에서도 바뀌어야 할 게 있습니다. 신작물을 홍보할 때 고수익 가능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재배 면적이 이 정도를 넘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안전 재배 면적 정보를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작물 도입 초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첫 해는 시범 단지에서만 2년 차부터 참여 농가를 조금씩 늘리고 시장 반응을 보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거죠. 지금처럼 좋다고 하면 전국에서 한꺼번에 뛰어드는 구조로는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농민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구조가 문제라는 거예요. 새로운 작물을 도입하는 것 자체는 기후변화 시대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발견하고 퍼뜨리고 넘쳐나고 무너지는 이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농민들은 정부가 뭘 권장하든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샤인머스켓이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좋은 품종 하나가 농가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품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농가를 살린다는 것. 지금 새로운 작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이번에는 뛰어들기 전에 한 발짝만 멈춰서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